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부 진통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사의를 표명을 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틀 만에 이제 전격 복귀를 했지만 상황도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전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는 파격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민심이 좀처럼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선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에서 과연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의 표명을 한 지 이틀 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를 했는데 이제 염치 없지만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과연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제 설득을 했길래 돌아왔는지 궁금한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정현 위원장한테 이제 공천과 관련된 정권을 맡기겠다는 이제 파격적인 카드를 내민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정권의 의미가 향후 공천 과정에서 실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이런 잡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좀 남긴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위원장도 자기 뜻대로 또 안 되면 이런 벼랑 끝 전술을 다시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대체 누군가요? 어떤 분이시길래 장동혁 대표가 다시 돌아와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정현 위원장은 이제 보수 정당에서 사실은 정말 보기 드문 이제 비주류 신화의 주인공이에요. 호남 태생에다가 뭐 스카이 출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고시 패스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 당직자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대표까지 올라갔던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물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장을 지지겠다는 발언과 함께 정치적으로 산화되다시피 했었는데 2022년에 다시 복귀하면서 지금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고요. 재밌는 건 이분이 이제 018로 시작해서 투지 폴더폰을 20년 넘게 이제 쓴 걸로 유명해요. 본인 말로는 이제 번호를 기억해주는 지인들에 대한 정감 때문이라는데 그만큼 뭔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이제 끝까지 가는 고집이 대단하다는 방식인 거고,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 초에 태안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는데 제가 그때 수습기자로 잠깐 정치부에 한 3주인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태안에 사고가 났으니까 박근혜 그때 아마 대표인가 아니면 뭐 전 대표가 그랬는데 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 위로 겸 기름 제거하는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는데 저보고 선배들이 가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던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위원장이 당직자였고 출입기자들이 버스를 타고 그냥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인솔자로 이제 그 버스를 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봤을 뿐인데 몇 달 뒤에 이제 의원이 됐고 그 몇 년 뒤인가 한번 우연히 뭐 딴 것 때문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저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 기억력도 대단하고 수습기자까지 이렇게 챙기는 거에 약간 감동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당직자 아저씨였죠. 의원이 될지 몰랐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좀 네, 그래서 되게 수수하시잖아요. 네. 저도 완전 그냥 친박 정치인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하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시니까 좀 찾아보니까 전남 곡성 출신이시고 네, 맞아요. 네. 순천에서 지역구도 이제 그러니까요. 삼선인가 하셨고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 같은 맞습니다. 네. 느낌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왜 장동혁 대표가 많은 분들 중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이제 그 자리에 앉혔을까가 좀 궁금했었는데 당대표를 지내면 어쨌든 당의 이제 어른으로 고문이 되거든요. 이분이 뭘 더 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심 없이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겠죠. 뒷자리로 이제 물러나신 분께 사심 없이 알겠습니다. 당의 원로니까. 당의 원로로서. 근데 이제 이정현 위원장의 사퇴를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좀 갈등이 빚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구시장 공천에 주호영 의원, 추경호 의원, 윤재욱 의원 이런 이제 현역들을 다 컷오프를 시키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당내에서 좀 갈등이 빚어졌다. 그래서 사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팩트인지는 아직 명확치는 않아요. 그리고 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저륜을 내세워서 당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정현 위원장이 친윤 색채가 짙은 그 이준석 카드를 대구에 꽂으려고 했다는 건 저륜 기조와 이제 완전히 엇박자가 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보고요. 이준석을 이제 공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다른 의원들을 이제 공천하면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는데 그럼 그 자리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려고 한다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준석 전 위원장을 공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친윤이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그렇죠. 어떤 정치적 셈법이 뒤에 깔려 있는 거네요. 네. 또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공천 추가 등록에 응했는데요. 오 시장이 요구를 했었던 혁신선대 임무 조기 출범 그리고 지도부 사퇴 이런 파격적인 조건들이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닌데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렇게 좀 큰 실험 났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되게 의아한데 서울시장 선거는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국힘 내부에서요? 국힘 내부에서. 예.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야? 근데 뭐 모르죠. 저희가 못 보는 뭔가 볼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네네. 그분들은 아마도 이제 생각보다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하다. 서울에서 부동산 규제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제 파국을 면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오세훈 시장도 뭔가 자기 요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후보 등록을 했다는 거는 약간 면이 좀 상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본인은 혁신선대위 출범 그리고 인적쇄신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반응했던 거는 박민영 대변인을 유임하지 않는 것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정말 요만한 성의만 표시한 거라서. 근데 그거 받고 오세훈 시장은 그거 받고 뭐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그렇죠. 두 번이나 그 공천 신청을 안 했잖아요. 예, 후보 등록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혁신 공천 이런 걸 다시 또 내세웠더라고요. 근데 아직 당 내에서 뭔가 선거를 선뜻 나서겠다는 선수도 잘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믿는 구석 이런 게 좀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위원장이 내세우는 공천 방식만으로는 이미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는 후보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 찾기가 어렵고 이제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다선 의원 물갈이 같은 건데, 그래서 나온 대구시장 후보가 이제 이준석 전 위원장이라고 하면 그건 또 이제 저른 기조랑 전혀 안 맞잖아요. 그쵸. 그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도 아무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이번 정부에서 최저치를 찍은 거고, 그나마 이제 당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 혁신선대위 출범인데, 이게 사실상 장 대표가 이제 이선퇴 후퇴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응하지 않은 거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려는 건가, 가슴이 탁 막히니까. 그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절윤 선언문 이런 것도 채택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반응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애초에 절윤한다고 그런 말을 믿느냐, 이미 버스는 지났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고, 기존의 윤 어게인을 지지하시던 세력분들 사이에서도 네.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사실 그 계엄 정국에서 침묵하다가 탄핵 여론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반대하고, 이제 와서는 노선을 바꾸겠다고 결의문을 냈으니까 아 이제 바뀌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는 거죠. 절인 결의문도 이제 장 대표까지 동의해서 이제 다 같이 의원 전원이 낸 거잖아요. 근데 또 의총에서는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죠, 장 대표가. 절인 결의문에 장 대표의 마음이 얼마나 담긴 거냐,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남양주에서 갇혀서 소주 회동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절은 결의문 내용이 뭐 사전에 공의가 됐다, 그래서 장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썰도 돌고,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반박도 했던데, 남양주 소주 회동 요거는 좀 어떤 뭐 내용인가요? 일단 드러난 것만 보면은 남양주 회동이 사실상 절은 결의문의 산실이었던 것 같긴 해요. 당시 뭐 족발집에서 모인 원내 지도부 핵심 8명이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핵심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나홀로 행보에 대한 이제 원내 지도부의 견제였죠. 장 대표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존의 강성 지지층 결집 기조를 고수하려고 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정점식, 김민수, 신동우, 조광한 등 여러 인사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지방선거는 전멸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해요. 결국 결의문 초안도 이제 송원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그걸로 장 대표를 사실상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결의문을 준비하던 중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끝장 토론을 요구하면서 공천 보이콧 카드를 던지니까 당 지도부도 크게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발 늦었네요. 이 결의문을 빨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죠. 너무 10발 늦었죠. 한 10발 늦어서 네. 너무 막판까지 그러니까요.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도저도 아닌 결의문이 됐다. 그게 이제 떠밀려서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악수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TMI스러운 질문인데 왜 남양주에서 모인 건지. 나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럼 여의도도 아니고. 난 남양주면 사실은 민물 매운탕 이런 게 해야지 어울리는데 족발집도 그렇죠. 이상하더라고.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살리려면 오세훈, 뭐 이준석, 한동훈 이렇게 삼각편대 띄워야 된다 이런 말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동훈을 뭉치면 힘이 꽤 셀 것 같은데 과연 뭉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들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죠.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 간의 이제 통합 연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이 안 생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다들 말로는 거국적으로 이제 야권에서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늘 항상 발생하잖아요. 지금 공교롭게 또 셋이 다 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 네. 시장만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이잖아요. 다들 개인기나 경력 등은 훌륭하고 다 대선주자급이잖아요. 근데 같은 회의장, 가령 선대위에 같이 앉아서 모두 발을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누가 먼저 마이크를 잡을 것인가부터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제길 수는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세 분 다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라. 제가 옛날부터 들은 선배들이 들은 말 중에서 정치인은 절반은 연예인이고 절반은 조폭에 가깝다. 조폭은 뭔가 어떤 조직적인 뭔가 당론을 거스를 수 없고 수직적인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문화 자체가 뭐 끼리끼리 문화, 당끼리 이제 뭉쳐야 되는 걸 문화잖아요. 네네. 반대로 연예인은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뭐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일본 정치인이 했던 말인데 건강하시던 분들도 배지 달고 있다 떨어지면은 일찍 돌아가세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기자들이 자기 집 앞에 찾아올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후에도 대구, 부산 이렇게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그런 도시들을 마이웨이식으로 순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 갔을 때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모이기도 했고 최근에는 조국 대표랑 설전을 주고받기도 하던데 이게 혹시 부산 출마를 좀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인가요? 제가 옛날에 선배 기자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인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된다. 최근에 지금 사직구장 가가지고 사진도 찍혔잖아요. 네네. 최근에 2번이나 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마음은 부산 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섣부르게 이제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대구 거쳐서 부산에 갔던 거고 지금은 또 서울 쪽 돌고 있거든요. 보수 재건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다니는 거고 뭔가 붐을 일으키고 주목을 받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대구에서 이진숙 공천하면은 보궐선거 자리도 안 나오지. 부산 북갑에는 이미 국민의힘 소속인 박민식 전 의원이자 이제 보훈처 장관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하고 3자 구도로 뛰면 이제 선거에서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빨리 뭔가 정치적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혁신선대위가 출범하고 한 전 대표 뭐 징계가 만약에 취소가 돼서 복당이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리도 없고 하여튼 이번 재보선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전 대표 복당은 뭐 상당히 어려울 거다.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선이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면 정말 마지막 카드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절윤 아까 선언도 뾰루통한 얼굴로 네. 뭔가 미적지근하게 했는데 장 대표가 그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걸 반복할 리가 없고 한놈만 패 아니면 뭔가 농계 전략 내가 죽어서 죽으니까 너를 죽이겠다. 약간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은 어렵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요즘 의원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쪼개서 만나면서 릴레이 회동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짠하기도 해요. 선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성공한 장소 옆에는 항상 병사들이 이렇게 모이지만 상대한테 맨날 얻어터지고 도망친 장소 앞에서 병사들이 옆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지지율이면은 뭐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가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이제 항의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장 대표의 리더십이 당내에서 위태롭다는 거죠. 사실 장 대표가 단식도 그랬잖아요. 네네. 몸 버려가면서 다들 까먹었지만 저도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당내 의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했다라고 이해시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번 지선에서 수도권은 뭐 당연하고 TK까지 이제 참패를 하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당연히 물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이런 행보면은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끝까지 철면피 깔고. 깔고 의구심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장 대표 가까운 의원들은 서울 부산에서 지면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어쨌든 이제 물러날 거라는 거죠. 네네. 안 물러나고 이제 버티는 식으로 이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누가 나와도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죠. 아직도 어쩌면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다라고 네, 네. 믿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직 사실 선거가 70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또 어려워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네.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엄청난 이런 수를 둬서 판을 뒤집어 놓을 수도 그렇죠. 있는 반대로 뭔가 민주당에서 자폭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알 수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네, 남은 70일 동안 또 어떻게 바뀔지 좀 재밌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재인턴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TMI나 기억에 남는 내용 있어요? 정치인은 반은 연예인이고 반은 건달이라는 표현이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재미있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정치인 하려고 하면 나서는 것도 좀 좋아야 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는데 또 동시에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런 식으로 좀 의리도 지키고 뭉쳐야 되다 보니까 그 뷰가 좀 찰떡 뷰였던 것 같아요. 네. 반연반건. 괜찮은데 괜찮죠. 반연반건. 반영반건. 그 둘 중에 하나의 자질만 갖고 있는 정치인은 오래 못 가고 둘 다 있는 사람들이 좀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 떠올리신 거 아니죠? 저는 김무성 전 대표 생각했어요. 그분이 약간 이제 보통 이제 두목 스타일, 네, 약간 카리스마 딱 약간 있으시고 풍채도 있으시고. 풍채 하다 좋으시고 보니까 약간 그냥 그런 그분을 거죠. 생각했는데 네. 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